저금리를 이기는 ETF,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정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향들 먼저 점검해 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42%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이머징 유럽 증시가 특히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터키 지역에서 큰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터키 그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터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국가, 즉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 크루드 반군, 터키에 그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시리아 접경 마을인 수르치에서 IS 자살 폭탄 테러로 이제 32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크루드족 반군의 이제 크루드 노동자당, 즉 PKK라고 하는 노동자당이 이제 터키 정부가 IS 테러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르치 인근에서 터키 경찰관 2명을 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터키 입장에서는 IS에도 공습을 가하고 그리고 쿠르드족에도 지금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두 곳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지금 전체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라질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아라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이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제 통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재정 수지 흑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 대비 1.1%에서 0.15%로 이제 낮추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에서 이제 브라질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여기에다가 또 브라질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2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2005년 9월 데이터를 집계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거기다가 그 22가지의 원자재 바스켓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최근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터키에서 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예. IS뿐만 아니라 쿠르드 반군까지 해서 지금 뭐 터키 같은 경우 2대1로 뭐 거의 네네. 2대1이라고 보기에도 또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쟁 네네. 상황이고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 신용 등급과 맞물리면서 네. 이런 달러화 강세 구간에서 이머징 쪽에 자금 이탈이 워낙 또 나타나는데 네네. 더 심하게 좀 예. 환율까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네. 글로벌 상품 시장과 통화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달러화 강세 여파가 좀 있었겠죠. 예. 네. 상품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네네. 원유 가격이 좀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란 핵 협상이 또 타결이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강화가 됐고 미국 원유 재고마저 예상을 깨고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이제 247만 배럴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5년 계절 평균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7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둔화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둔화도 경계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원유 가격에는 악영향을 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을 좀 감싸고 있고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맥의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하락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최대 수입국인 이집트의 국영 곡물 수입 업체인 그 GASC에서
러시아 소맥을 35만 톤 구입했습니다. 미국 소맥에 대한 입찰은 없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미국 중서부 이제 곡물지대에 경작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맥 가격이 좀 낙폭을 키웠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로화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달러화 대비해서 3개월 최저치에 근접했었던 유로화가 반등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채권단의 채권단이 요구한 엄격한 조치를 이제 수용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유로화가 좀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유로화가 그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 강세 때문인가요? 네, 달러화 강세와 이제 연말에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자, 뭐 러시아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소맥까지도 생산을 많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좀 유망한 ETF들 골라보겠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네. 조정도 나오고 있어서 네. 뭔가 위험을 해지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천하실 ETF는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 어제 그 중국의 큰 폭락을 경험하셨고 또 코스닥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글로벌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금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도 계속 내리잖아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 전망이 이렇게 확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좀 약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좀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이나 터키 공습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될 때는 이런 금에 좀 투자를 할 요인이 좀 많이 생기고요. 지금 금을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매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불확실성 요인이 좀 소멸할 경우에 좀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ETF명은 SPDR 골드 트러스트 ETF인데요. 심볼명으로 GLD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그리스 타결이 되면서 형성사가 되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없어지면서 하락을 시작을 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 ETF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할까요?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만약에 소멸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중국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터키가 안정이 되고 그런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유망할 ETF 어떤 거 골라오셨죠? 두 번째로는 일본 엔화 상승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명은 이제 커런시 쉐어스 재패니즈 옌 트러스트라는 ETF인데요. 달러를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엔화를 공략해야 되는군요. 엔화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MF에서 23일에 엔화 가치 하락이 세계 상품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지만 수입은 위축시켰다면서 엔화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화 강세 요인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엔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ETF 역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IMF에서 너무 약세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주문을 하면서 강세 요인이 좀 발생을 했고요. 구로다 총재도 더 이상은 뭐 하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의 언급을 지난달인가요? 해서 맞습니다. 저렇게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IMF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유망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펀드명은 이제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펀드 ETF인데요. 심볼명으로는 TLT를 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조금 대피를 해서 갈 마땅한 곳이 이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기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가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실적 예. 시즌마다 네. 이렇게 예. 달러화 강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네네. 시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맞물려요. 예. 항상 그 시기가 예. 석 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목소리를 낼 때 아무래도 달러가 약한 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적으로 그것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달러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ETF상에서 네.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예. 지금 적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내에 그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네네. 단기 투자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예. 여기까지 ETF 듣고요. 다음 예. 주에 또 좋은 ETF 소개해 주세요, 과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ETF 함께 하셨습니다.